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많이 봤는데 무슨 특별한 거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S클래스는 조금 특별해요. 흔히 숏바디라고 얘기하는 S450, SWB, 그러니까 스탠다드 휠베이스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100대만 배정되어 있는 나이트 에디션입니다. S클래스의 주력 S580은 롱휠 베이스고 지금 엔트리 트림인 S350D를 제외하면 전부 다 롱바디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가솔린 버전의 스탠다드 휠베이스가 나왔어요. S클래스를 뒤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버전의 이 스탠다드 휠베이스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궁금했던 차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꽤 인기가 많아서 올해 판매 물량은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S450 SWB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클래스 특유의 위압감 있는 그릴과 사실 다른 벤츠에서도 볼 수 있는 이 후드 엠블럼, 그런데 이 S클래스에 적용이 돼 있으니까 또 느낌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3개의 광원을 갖고 있는, 정확히 4개죠. 하단에 있는 걸 포함하면 4개의 광원을 포함한 디지털 라이트, 똑같이 일반적인 S클래스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450 SWB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범퍼도 조금 더 스포티한 AMG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의 핵심은 측면입니다. 뭔가 어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S580 롱바디보단 짧습니다. 한 100mm 정도 휠베이스가 짧거든요. 그럼에도 휠베이스가 3100mm니까 결코 짧은 게 아니고 꽤 넉넉한 공간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장 자체도 5.2m 육박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차가 아니죠. 뒷좌석보다는 운전석 탑승자가 메인인 차이기 때문에 짧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차가 왜 필요할까라고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CLS가 곧 단종되기 때문인데 CLS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럭셔리 세단의 선택지가 많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아마 S450 SWB가 그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직접 운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도 충분히 훌륭하죠. 이 차는 나이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 바로 20인치 블랙 휠입니다. AMG 휠을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했고, 검은색 차체 색상에 더해지니까 언뜻 보면 뭐 브라보스 버전의 S클래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S클래스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S450 레터링과 포매틱 로고가 붙어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좌우를 길게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으로 차체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범퍼가 좀 더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듀얼 머플러 중앙에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해줄 수 있는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 진짜는 아니에요. 안쪽에 진짜 머플러가 있고요. 머플러를 크롬 링으로 둘러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1열에 앉았습니다. 운전석도 우리가 흔히 아는 S클래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내장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는 나이트 에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고급스러운 소재들 S580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풍부한 편의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목 쿠션인데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 사실 S580이나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보단 뒷좌석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쿠션이 운전석에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450 SWB가 어떤 성격을 가진 차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은 중앙에 센터 모니터 적용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운전자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인성도 제법 훌륭합니다. 하단에 공조 기능을 분리해놔서 이 공조도 정말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상단에 기본적인 메뉴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 컴포트, 전화, 차의 정보, 미디어라든지 서드파티 앱들,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퀵 버튼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차가 그래도 나온 지가 좀 된 차란 말이죠. 벌써 한 3년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전장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디스플레이의 응답성이나 조작감 자체가 좋아진 차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로선 정말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기능들이었는데 주사율 자체가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좀 주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느껴진다.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곧 나오게 될 S클래스 부분 변경을 통해서는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무선으로 지원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D컷 타입의 AMG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운전석 좌측으로 보면은 시트 포지션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기능 한쪽에 모여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S클래스를 타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메스터의 3D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에 콘솔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C타입 포트,
무선 충전 패드, 2개의 컵홀더, 그리고 뭔가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뒤편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는 온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열선 시트를 작동시키면은 여기도 따뜻해집니다. 2열에 앉았습니다. 확실히 어색하긴 하네요. 내가 S클래스에 앉아있는 게 분명한데 공간이 이 정도였다고? 할 정도예요. 물론 이게 좁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부족한 공간이 아닌 게 운전석은 제가 앉아있을 때의 표준 시트 포지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레그룸도 충분해요. 아이폰 1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이 되어 있고 무릎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파놔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레그룸은 높은 수준입니다. 시트 아래로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헤드룸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썬루프가 듀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성도 갖추고 있어요. 썬루프가 열리진 않지만 쉐이드만 열고 닫힌 형태라서 충분한 개방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그룸이 롱바디에 비해서 좁을 뿐이지 개방감 자체, 헤드룸의 여유 공간 이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열선 시트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롱바디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이 뒷좌석에서는 열선 시트만 제공이 되고 통풍 시트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S클래스 롱바디에서 만나봤던 것과 똑같은 기능이 많아요. 윈도우를 끝까지 올리고서 한 번 더 당겨주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선쉐이드가 올라오고요. 편하게 닫고 내리면서 뒷좌석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중앙에 보시면은 2열 송풍구 그리고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2개의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중앙에 팔걸이를 내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바흐라면 여기가 분리된 4인승 구조를 갖췄을 거고 롱바디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저런 버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수납 공간과 2단계에 걸쳐서 열리는 컵홀더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커버를 열면은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창출이 됩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메인이 아닌 차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만 갖춰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당연히 롱힐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S580 롱바디에 있었던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라든지 등받이 각도 조절 이 기능은 빠져 있고요. 그럼에도 꽤 충분합니다. 아마 영상 속에서 충분히 보일 것 같아요. 뒷좌석의 등받이 쿠션감도 정말 좋고요. 이 방석이 정말 넓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까지 받쳐주거든요. 꽤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앉아도 피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40에서 550리터로 일반적인 S클래스 롱바디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킥모션,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뒷범퍼에다가 이렇게 발을 집어넣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빠져 있고요. 그 외에 전동 트렁크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 하나가 트렁크가 생각보다 빨리 열리고 빨리 닫혀요. 아까 해보니까 좀 놀랐는데 일반적인 차를 되게 조용히 천천히 닫히면서 고급스럽게 닫히는데 확 열리고 확 닫힙니다. 아까 PD님이 열었을 때 이거 전동 트렁크 달린 거 맞아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트렁크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데 이 빨리빨리의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잘 받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 보조 제동등입니다. 야간에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트렁크가 열려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인 셈이죠.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삼각대를 놔야 되겠지만 트렁크를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삼각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의 본격적인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S450은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요. 최고 출력 381마력을 냅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는 5.5초 만에 마크하고 복합 효율은 리터당 10km예요. 차의 무게가 2톤에 달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에서 380마력 정도의 출력 괜찮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운전해봤을 때 실제 느낌이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로 위로 한번 나가보죠. 자,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실 수입차들의 내비게이션이 국산차 업체들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같은 스마트폰 순정 내비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벤츠는 국산차보다 뛰어나다, 스마트폰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경을 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증강현실 데이터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요. 내비게이션 맵 자체는 벤츠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지만 내비게이션 데이터 자체는
팀앱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차 내비게이션들 보면은 가끔 난 분명히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도상에 없다고 나온다거나 GPS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교통 상황이나 단속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S클래스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도 또렷하게 보여주고 조금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비게이션 경로라든지 실시간 정보를 꽤 직관적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주행 성능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크게 불편하다거나 시끄럽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급에 그리고 벤츠 S클래스에 기대하는 주행 성능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스탑 상태에서도 조용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다시 브레이크 페달을 떼고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도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이라든지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롱바디 대비 장점을 하나 꼽자면 지금 좌회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 회전 반경이 정말 작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후륜 조향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S580 롱바디와 동일하게 뒷바퀴를 돌려주는 후륜 조향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휠베이스가 일반적인 S클래스에 비해서는 100mm 가까이 짧으니까 체감하는 회전 반경이 훨씬 짧습니다. 5.2m 가까이 되는 대형 세단인데 운전할 때 체감되는 느낌은 거의 뭐 중형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말 다루기 쉽고 운전하기도 편합니다. 8기통 엔진을 얹은 S580도 타봤지만 S450에 탑재된 직렬 6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6기통 엔진 특유의 이렇게 우웅하는 약간 부드러운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아까 한 38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력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면이 그렇게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승차감을 아주 능숙하게 대처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도 아주 일관된 정숙성, 렉서스만큼 막 조용하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엔진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기분 좋은 6기통 엔진 특유의 피드백만 들려오고요. 가속 페달을 떼는 순간 48V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엔진 소음은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리뷰를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고속주행로 자유로를 올라와서 달리고 있는데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정말 편안하고 아주 안락하고 정말 그냥 이대로 쭉 그냥 1000km 이상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승차감이에요. 지금 방금 이렇게 범핑 구간을 지나갔고 여기도 아까 쾅 하고서 이렇게 뭔가 분리구간 지나간 거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을 지나가도 그냥 지금도 밑에 뭐가 있다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이 충격이 저한테 오진 않아요. 정말 시트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한속도가 90km입니다만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 회전수가 1200rpm? 그 정도에서 엔진 회전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S클래스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9단 항속 기어가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1500rpm도 안 하는 시동 걸렸을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낮은 회전대의 RPM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정숙성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실 제네시스가 좋아졌다고 하고 요즘은 뭐 BMW 7 시리즈도 시장에서 꽤 인기가 많고 하지만 왜 S클래스라고 하는가, 왜 럭셔리 세단의 교과서가 S클래스인가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벤츠 S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피드백이에요. BMW나 포르쉐에서 느껴지는 이 확실한 응답성, 내가 조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몇 킬로 밟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편안하다 보면요. 그런데 벤츠는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걸 편안함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이 S클래스의 자랑 중에 하나죠.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전방의 노면 상황을 미리 읽고 서스펜션이 감쇄력을 사전에 조절을 하는, 제네시스에선 이걸 프리뷰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도 정말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에 깊게 패인 포트홀 같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방금 지나갔는데 여길 지나갈 때는 에어 서스펜션의 출렁거리는 승차감 그대로 차가 통과를 한다면은 차가 정말 정신없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충격이 꽤 크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S클래스는 노면의 감쇄력을 사전에 단단하게 조여서 이 부분을 되게 스포티하게 팡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정말 S클래스가 괜히 S클래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양손을 이렇게 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양손을 팔걸이에 걸치고 한 손만 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텐데
이렇게 놨을 때 이 팔걸이가 닿는 부분, 여기까지도 온열 기능이 작동을 해서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 이 시트가 몸에 닿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팔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 앞이 과속 단속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더라도 이 차간 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느 주행 보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간 거리 그리고 차선의 중앙을 아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차선 변경 기능까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차선 변경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S클래스 정도 되고 경쟁차도 꽤 많아진 상황에서 이 차선 변경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벤츠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기술이에요. 벤츠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술, 내가 원하는 온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에 맞춰서 공조 기능이라든지, 지금은 낮이라 보여지지 않지만 조명이라든지 히터나 에어컨 바람이 오는 방향, 이걸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적용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작동시켜 놓으면은 굳이 막 온도를 추우니까 24도, 25도 이 정도는 괜찮지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굳이 온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꽤 똑똑한 기능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동 공조 조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목표로 설정한 온도만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기능이 대부분인데, 이 벤츠 에너자이징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오는 방향, 온열 기능,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부분도 칭찬할 만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이제는 차의 가속 성능, 퍼포먼스는 어떤지 한번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차가 없고 제한 속도를 좀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월 상황을 가정해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컴포트 모드고 가속 페달은 끝까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른데? 뭐야, 12기통은 얼마나 빠른 거야? 제가 사실 아직 그 S680 그 12기통 버전의 S클래스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뭐 6기통도 충분히 빠른데? 요즘 전기차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인상적인 출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속 페달을 한 2초, 3초 정도 밟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가속 성능이 훌륭해서 잠깐 속도를 급하게 줄였습니다. 가속 성능에 대해서는 뭐 8기통이 아니어도 꽤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컴포트였지만 스포츠로 바꿔보고, 뭐야,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 S클래스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필요한가? 얘는 AMG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스포츠 모드로 놓고 먼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꽤 맹렬하네. 훨씬 더 맹렬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지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컴포트에서는 한없이 말랑말랑하고 편안하기만 했던 서스펜션이 마치 퍼포먼스 세단을 타는 것처럼 꽤 단단하게 조여지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도 느껴져요. 스티어링 휠도 훨씬 묵직해지고요. 지금 약간 고속 와인딩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 어떻게 움직이나, 이 부분도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놓자마자 1500rpm 미만에 있던 RPM 게이지가 2000rpm까지 확 뛰어오르네요. 언제든 가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속해봐야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지금 약간 굽어 있어서 가속 페달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마치 스포츠 세단을 타는 것처럼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왕 하고 기어 단수를 낮춰서 높은 회전수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맘먹으면 꽤 재밌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포트 세단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빠르게 달리겠어 라고 싶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꽤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차라는 느낌도 보여집니다. 시승차에는 이 윈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코너인데 코너에서 한번 돌려보면은 뭐 그립감이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충분히 괜찮은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 차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요. 차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자세를 고쳐 잡을 때도 꽤 편안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상태에서 서스펜션이 그렇게 막 단단하지는 않아요.
제법 푹신하고 편안한 기본적인 성능은 유지를 하되 컴포트 모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S450 SWB, 정확히는 나이트 에디션이죠. S클래스라는 고급차를 정말 갈망하지만 차가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거나 좀 가격이 부담스러웠거나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벤츠가 S클래스를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S450은 정말 칭찬해줄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S클래스의 뒤에 타는 분들보다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사실 뒷좌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치스러울 수 있죠.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꽤 실용적인 구성을 갖췄고 S클래스만의 품격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이 S450, 저는 이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정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S450 SWB의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억 원대 S클래스 꽤 괜찮지 않나요? 저는 고민 없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박공준이었습니다.